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던 게 괘씸하셨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싸늘해진 태도가 느껴져 마음이 많이 힘들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혹시라도 흠이 잡힐까 싶은 마음에 부모님에게 비싼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예약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고급스럽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뒤 상견례 장소로 향했죠. 평소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한다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요. 예약한 룸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만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점심에 약속이 있다고 두 분 먼저 나가셨거든. 거기서 바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곧 도착하실 거야.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과 달리 예비 시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둘 다 사과 한마디 없이 느긋한 태도로 자리에 앉더군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퉁박을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오랜만에 골프 치니까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뭐냐. 그래도 온 게 어디야. 마음 같아선 상견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강석이 너 또 울고불고 할 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온 거야.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당황했어요. 한번 얼어붙은 분위기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풀릴 기미가 안 보였죠. 숨막힐 것 같은 정적 속에서도 예비 시부모님은 거리낄 것 없다는 듯이 편하게 밥을 먹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과하다 싶을 만큼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만큼 저희 집을 우습게 여기고 있던 거겠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영 드시질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쓰라릴 만큼 아프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메인 코스로 한우 모듬이 막 나왔을 무렵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빠에게 술을 권했어요. 분위기가 영 거시기 한데 제 술이나 한 잔 받으시죠, 사돈. 이거 엄청 비싼 술이거든요. 경비 월급으로는 구경도 못할 건데 딸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하시네. 모욕적인 말에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빠는 이내 웃는 낯으로 입을 열었죠.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옛날에 간암으로 투병을 했어서요. 그 이후로 술은 끊었습니다. 간암이요?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강석이 넌 알고 있었냐? 제가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한테 가족 병력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또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드는 집이 많으니까요. 근데 남자친구는 일부러인지 아니면 깜빡해서인지 자기 부모님에게 저희 아빠 과거 병력을 전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뒤늦게 남자친구가 아차하는 표정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자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사나워졌어요. 그거 유전되는 병 아니지? 참나, 우리 며느리 그나마 봐줄 거라곤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하자가 있었네. 앞으로 태어날 손주한테 지병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에이, 아버지, 그거 유전되는 병 아니에요. 제가 벌써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자친구의 대답에도 예비 시아버지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빠가 다시 입을 열었죠. 걱정 마십시오, 사돈. 사위 말처럼 유전되는 병도 아니고요. 병을 앓았던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병원에서 얼마 전에 검진 받았을 때도 건강했어요. 근데 조금 전 저희 딸에게 하자가 있으니 어쩌니 하셨는데 같은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런 표현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빠의 차분한 부탁에 시아버지는 부끄러워하긴커녕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술잔에 술을 넘칠 듯이 가득 따르더군요. 엄연히 따져보면 우리가 같은 처지는 아니지. 같은 자식 가진 부모라도 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뭐 10년 전에 투병한 거면 술 마신다고 뒤지진 않겠네.
자, 이거 받아요. 한 번에 원샷 하라고. 예비 시아버지는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듯 저희 아빠에게 술잔을 내밀었어요. 그 모욕적인 행태에 아빠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버렸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하긴 술 먹으라는 거지. 아빠의 분노에도 아랑곳 않고 예비 시아버지는 술잔을 아빠의 코앞까지 가져다 댔어요. 내 말이 안 들려? 귀 먹었어? 이거 안 마시면 당신 딸 결혼 못 시키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표현 삼가해줘? 경비나 서는 주제 어디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지 딸을 내 금쪽 같은 아들하고 결혼시키려면 개처럼 기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참지 못하겠어서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재빨리 제 손을 잡고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섣불리 제가 나서서 괜히 아빠의 자존심이 더 다칠까봐 염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남자친구라도 말려주면 좋으련만 이 망할 놈은 그저 빤히 보고만 있더군요. 어찌나 실망스럽던지요.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고 결국 똑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다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닫혀있던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웬 장년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 손에 들린 술잔을 빼앗아 들더니만 본인이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모두가 벙쪄 있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린 예비 시아버지가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대표님이 여기는 어떻게? 오늘 바이어들하고 미팅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팅 끝나고 밥 먹으러 왔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서 말이지. 아이 제 목소리 듣고 들어오신 겁니까? 누가 자네 목소리라고 했나? 난 내 고향 친구이자 은인을 만나러 온 거네. 어이 수철이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나? 남자는 예비 시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 같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몸을 돌려 저희 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이 친구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설마 나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줄곧 굳어있던 아빠가 간신히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맞잡았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나? 명연히 자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아봤지. 어디 가서 죽은 건 아닐까 했는데 다행히 살아있었구만. 다 자네 덕분이지. 그때 그 돈 덕분에 이날 이때까지 목숨 연명하고 살았네. 맞아요. 남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아빠의 옛날 친구였어요. 아빠가 암보험금을 빌려줬던 바로 그 친구였죠.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산 건가? 딱 3년만 기다리면 돈 갚겠다던 사람이 연락 한 통이 없이. 핸드폰은 왜 없애버린 거야? 아빠의 추궁에 아저씨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네. 내 진작 자네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핸드폰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요금 미납 때문에 끊겨버린 걸 아주 나중에야 알았네. 그때라도 연락했어야 하는데. 실은 자네가 빌려준 돈으로 빚을 갚으려다 더 불리고 싶은 욕심에 주식 투자를 했지 뭔가. 미쳤던 거지. 결국 그 돈마저 잃고 빈털터리가 돼버리니 자네를 볼 면목이 없더라고.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돌려주려고 두바이까지 가서 공사판 막노동을 했어. 근데 그 사이에 자네는 집도 가게도 팔고 이사를 가버렸더구만. 핸드폰도 없애버렸는지 연결이 되지 않고. 고향 친구들한테 자네 행방을 수소문해봤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자네가 죽은 건 아닐까 속을 얼마나 끓였는지 몰라. 나도 그 사이에 집에 빚이 좀 생기는 바람에 이 신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자네 고향집에 따로 편지를 보내뒀는데 급한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말이야. 편지? 아니 무슨 편지? 알고 보니 아빠는 가족들 몰래 따로 아저씨네 고향집에 연통을 남겨둔 모양이었어요. 혹시라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처럼 느껴질까봐 한번 찾아가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런데 우편 사고였던 건지 뭔지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계속 저희 가족 행방을 찾아 헤매고 다녔고요. 아빠는 아빠대로 친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다니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진짜 몰랐네.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내려갔는데 뭐 그때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 정말이네. 수철이, 내가 일부러 자네 돈을 안 갚으려고 잠적한 게 아니야. 난 자네를 찾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네. 지금도 밥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자네 목소리 듣고 내 얼마나 반가웠는 줄 아나? 당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온 것 보게. 알겠으니까 일단 일어나게. 언제까지 그렇게 무릎 꿇고 있을 건가? 아빠는 그때까지도 무릎 꿇고 있던 아저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더러워진 바지를 툭툭 털어줬죠. 아저씨는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선 그런 아빠를 바라봤네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 줄 아나? 내 암보험금이었으니 따지고 보면 내 목숨값이었다고. 그 돈 들고 연락도 잘 됐으니 나랑 우리 마누라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겠는가. 카드로 긁어뒀던 내 병원비 때문에 집 팔고 가게 팔고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예비 사돈댁에 괄시나 받으면서 말이지. 자네 암보험금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받았을 걸세. 정말이네. 그럼 알지.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던 거네. 염치 없지만 날 용서해 주게. 그 돈은 당장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 테니. 나 그때 거렁뱅이 실패자 아니야. 자네 덕분에 잘나가는 IT 기업 대표가 됐다고. 신수가 훤한 걸 보니 성공한 것 같긴 하구만. 그러니까 당장 계좌부터 알려주게. 100배로 돌려줄 테니. 100배는 무슨. 됐으니까 이자로 해서 술이나 한 잔 사게. 그럼 날 용서해 주는 건가? 친구 사이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어딨나? 어느새 두 분은 서로 얼싸안고 재회의 감격을 나눴어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예비 시부모님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더군요. 특히 예비 시아버지는 목이라도 졸린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래졌죠. 저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대표님이 저희 바깥사돈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친구분이시라고요? 그제야 아저씨가 예비 시아버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무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네. 내가 가장 힘들 때 목숨값 내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지. 그러니 이 친구와 자네가 사돈 사이가 되는 것만큼은 내 막아야겠네. 아니 대표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밖에서 자네가 이 친구한테 하는 모욕적인 말들 아주 잘 들었네.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친구에게 그따위 막말을 함부로 하는 건가? 나한테 푼돈이나 받고 먹고 사는 월급쟁이 주제. 아저씨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어지간히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인데 그래도 자기 회사 대표라고 차마 대거리하진 못하더군요. 그 강량약 강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는 예비 시아버지를 대신해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섰어요. 대표님,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분위기를 좀 풀려고 장인어른께 술을 권한 것뿐입니다. 자네는 낄자리 안 낄자리 구분 못하나? 어디 어른들끼리 대화 나누는데 함부로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 나랑 다시는 술 안 먹기로 약속했던 거 알고는 있나? 술 먹으면 회사 그만두겠다고 각서까지 썼었지.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네? 그게 무슨... 술이랑 회사 그만두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한테 하도 술 먹이고 더러운 짓 많이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 그래도 회사 창립 때부터 고생했던 사람이라 정 때문에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했던 건데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서마저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해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거 보니 더는 안 되겠구만.
아저씨는 남자친구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네! 하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죠.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겁이 난 걸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다급하게 아저씨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허리를 굽신거렸어요. 아이고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분명 그때 술 끊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오늘은 이 날이 날인 만큼 분위기를 좀 풀려고. 되도 않는 핑계는 그만두게. 난 더 할 말 없으니 이만 가보겠네. 수철이 자네는 나와 같이 가지. 아저씨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게 손짓했어요. 얼떨떨한 마음으로 따라 나서려 하니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놈 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라서 제가 아직 한창 더 벌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면 저희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사과의 순서가 잘못됐네. 그 전에 내 친구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간암 걸려서 술 못 먹는다는 사람한테 뭐? 이거 안 마시면 딸 결혼 못 시켜? 왜? 경비원이라면 자네가 주는 술은 거절 못한다는 법이라도 있나? 아저씨의 호통에 남자친구 아버지는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아빠 쪽으로 다가가 싹싹 빌더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돈. 술이 너무 과해 그만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른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빠는 말없이 예비 시아버지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곁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속이 탔는지 다가와서 같이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돈. 우리 남편이 술이 과해서 실수한 거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네? 이제 곧 한 식구 될 사이잖아요. 맞아요 장인어른. 서 대표님이랑 친구 사이라면서요. 제발 용서하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 그럼 저희 아버지 회사 잘릴 판이에요. 아빠는 간절하게 애원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외면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너 아직도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가고 싶니?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 내가 미쳤어? 우리 아빠 무시하는 쓰레기 같은 집안에 내가 시집을 왜 가? 뭐가 부족해서? 엄마랑 아빠가 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런 거지 같고 천박한 집구석은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아. 내 쪽에서 사절이라고.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그럼 우리 이만 여길 떠나자꾸나. 아빠는 흡족한 표정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전 그런 아빠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벗어나려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은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가 그따위 모욕당하고 있는데 어쩜 지켜만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너도 은근히 우리 집안 무시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린 이제 끝이야. 영원히 디엔드라고.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수연아! 수연아! 저는 애타게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부모님은 아저씨를 집으로 데려갔고요. 그동안 밀린 얘기를 나누느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다음날 아저씨는 바로 저희 아빠에게 빌렸던 돈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 갚은 셈 칠하면서 저희 집에 쌓여있던 빚까지 해결해줬죠. 못해도 1억은 넘었을 텐데 그 큰 돈을 곤란한 기색도 없이 한 번에 갚아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잘 마무리된 채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끈질겼어요. 허구한 날 집 앞으로 찾아와 제발 만나달라며 사정사정했네요.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남자친구를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절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집안이랑 어떻게 상종을 하겠어요. 전 칼같이 잘라냈고요. 결국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도 포기했는지 연락을 뚝 끊었죠. 그렇게 그 집안과의 악연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에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귈 때 그 인간이 자주 아버지와 통화했거든요. 그때마다 자꾸 재무제표가 어쩌고 차명계좌가 어쩌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어물쩍 화제를 돌렸고 말이죠. 아무리 회계 쪽의 문외한인 저라고 해도 예비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뭔가 수상한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아빠 친구였다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전 남자친구 아버지가 하던 일이 뭐였냐고 슬쩍 물어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부장은 회계팀 관리자였지. 회사 재무제표도 직접 관리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쓰니 너 뭐 걸리는 거라도 있니?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 그 인간이 자기 아버지랑 자주 통화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들은 통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화들짝 놀라며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몰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던 게 맞았어요. 간도 크게 요 몇 년간 무려 억대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해외 차명계좌로 교묘하게 돈 세탁을 해서 아저씨는 물론 회사 사람들 그 누구도 몰랐다 하더군요. 전 남자친구는 그런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심지어 횡령한 돈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기까지 했어요. 어쩐지 벌이에 비해 그 집 식구들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 했더니만 모두 범죄 가담자였던 거죠. 아저씨는 전 남자친구 아버지를 바로 횡령으로 고발했어요. 지나한 법적 다툼 끝에 전 남자친구 아버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함께 돈을 썼던 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빼돌린 회사 돈도 전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죠. 하지만 이미 거진 다 써버린 뒤였는데요. 아저씨 말로는 평생에 걸쳐서라도 다 받아낼 거라고 해요. 돈 한 푼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다고요. 이 일로 전 남자친구와 그 일가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전 남자친구 아버지는 징역형을 살고 나와 아직도 집에만 있어요. 이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 남자친구가 사업을 접고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푼돈이나마 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장에 돈이 꽂히는 족족 압류당하고 있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저씨는 그 인간들을 평생 목잴 수 있는 족쇄를 얻은 셈이죠. 안타깝긴커녕 쌤통이라는 생각만 든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옛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값이라 생각해요. 아저씨는 제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많이 고마워했어요. 돈까지 주려고 하시기에 거절하느라 혼났네요. 전 이 돈 못 받아요,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그 인간들한테 복수할 수 있었는걸요? 서로 한 번씩 도움이 된 셈이니까 거기서 끝내요. 아유, 어쩜 수연이 너도 네 아빠랑 똑같냐? 수철이 그놈도 젊은 날에 나 도와준 거 이제라도 갚으려니까 한사코 됐다고만 하는데 나 염치 없는 놈 만들지 말고 제발 받아다오. 아빠도 거절한 돈을 어떻게 딸인 제가 날름 받겠어요. 됐으니까 넣어두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아빠랑 계속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빠가 아저씨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젊은 시절 유일한 낚시 친구였다고. 아유, 그럼 앞으로 주말마다 같이 낚시 다녀야지. 아유,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인데. 아유, 어쨌든 억지로 돈을 안겨줄 수도 없고 한사코 거절하니 알겠다. 대신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거라. 발벗고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저씨.
말씀만으로 그러는 거 아니니까 힘들 때 꼭 연락해. 아저씨는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어요. 부모님과는 또 다른 든든한 뒷배가 생긴 기분이었죠. 그 덕분인지 저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동안 인간 불신에 빠져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 시간이 약이라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요. 이젠 2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가 됐네요. 아빠는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아저씨와는 여전히 막역한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삼 사람의 인연만큼 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